여러분 퇴근길에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쳇바퀴처럼 살아야 되지? 우리는 매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죠.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면서 말이죠. 회사에서는 감정을 감추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커피를 마시면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고, 소모적일까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지친 이유는 업무의 과중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은 이번 달 다음 달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행 계획 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노는 시간도 하루 이틀이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사도 한 달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퇴근한다고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 시간을 얻을 뿐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 내일도 설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 지금으로부터 딱 5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같은 출근길에 있고요, 같은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채 퇴근길에 있습니다. 뭘 사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5년 전에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월급은 그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고 나름대로 저축을 하는데 뭔가 티 안 나고,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옆자리에 김대리가 5년 전에 사던 아파트 5억 올랐다더라.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이 말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뭘 샀다고 말하는 게 표적이 된다는 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정보가 사라졌어요. 야, 나 이번에 뭐 샀어 그랬는데 뭐야 너 뭐 샀는데?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웃음으로만 대답을 하고요, 말로는 안 해요.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을 때 정부 지원금 15만 원 받았다고 답을 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친구가 야, 나 집이 요즘 떨어졌어 할 때 아유 새끼 물렸네 또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따라잡아야 되는데 뭔가 약간 한 끗이 모자라요. 5년 전 그 사람한테 다시 말했었어야 돼요. 너 그거 샀었어야 됐어. 너 그 청약 했었어야 됐어. 너 그거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직 5년 전 바로 그 순간이라면 믿겨지세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금액이나 내용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무려 3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2023년 봄에. 제가 강남이 지금이 최저가다 라고 말을 한 전국의 유일한 몇 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했냐고요? 저도 당연히 했죠. 그 5년 전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 사기. 내 집 마련이 그냥 거주 공간 얻는 것 같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 다 있을 때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 집 있을 때 나도 다 집 있어야 되고, 남들 다 차 있을 때 나도 차 있어야 되고. 은근히 사람들은 소박해요.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보다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인생 전체의 자산 구조에서 가장 큰 돈을 넣고도 오늘 하룻밤을 잘 잘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테슬라 갖고 있고 저도 팔란티오 갖고 있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맨날 볼 때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집이야 뭐 이미 샀고 옛날보다 나름대로 평단이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걱정을 덜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은 집이어야 되고요, 큰 돈을 어디에다 넣을 수 있는 안전함감이 있는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선택이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택을 도와주려고 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여러분 연봉 1억 되고 싶으시고 취업하고 싶으시고 나의 첫 차를 사잖아요. 간단해요. 집도요 그냥 단계에 있는 그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내 집 마련이 되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다들 집 있잖아요. 그럼 나도 있어야죠. 내 집 마련이란 게 내가 단순히 편히 누울 공간이란 느낌이 아니고요, 자산 구조 세팅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상류층의 전제가 기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금융자산 10억. 왜냐면 집은 다 있으니까요. 금융자산만 있고 집은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산이 커가게 되면 당연하게 연관이 돼 있는 집, 그리고 좀 더 자산이 커가면서 투자, 코인, 주식,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게 실은 그냥 삶에 당연한 거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 여러분 인생 자산의 설계 첫 단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의 이동 가능성과 계급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억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30년 동안 집을 사라고 독려했어요. 잘 땡겨서 왔거든요. 집을 사지 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처음입니다. 모든 정권이 집을 사라고 권장을 했다가 사지 마라 했다, 사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하지마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많이 갈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부의 차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모든 것들이 많은 대중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6억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아랫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이 윗사람에 대한 정책들은 세금 아닙니까? 25만원 줄게, 15만원 줄게 뿌려, 다음은 세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장률이 더딘 국가에 살고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집을 사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정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뭔가 머리에 띵 맞은 것 같죠? 빨리 남편에게 이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이 정보부터는 그동안과는 다릅니다. 위치와 계급이 굳어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어떤 단지에서 현재 살고 계실 거예요. 그걸로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 위치는 확정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의 결정이 정말 1년 앞에 다가왔어요. 1년 안에 게임이 끝날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부동산이 계급이라고 말은 했어요.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대출로. 이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할 거예요. 야, 1년에 5억씩 벌어서 사서 올라오면 되잖아. 돼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럴 때 중요한 첫 선택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딱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일단 됐고 무조건 대장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이럴 때 서울이든 경기든 지방이든 그 지역에 무조건 대장만 매수하십시오. 왜냐면 부동산이야말로 완전한 계급 사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샤넬백, 포르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저한 계급이 있는 물건입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계급과 금액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파트도 더 그렇습니다. 대장은 상승장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요, 하락장에는 가장 늦게 빠지고 덜 빠집니다. 우리는 경험했죠. 최근 4년 동안 강남 불패, 서초 불패를 똑같이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대장 아파트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시켜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홀로 가격 싸고 괜찮아 보이죠? 매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장 아파트는 당연히 아무나 못 사요.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옆에 거 사면 되겠지? 싼 걸 사자. 이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어설픈 싸움입니다. 대장 단지를 포기하고 비슷한 지역에 아주 오래된 구축, 중소 브랜드, 소형 단지를 선택하는 순간 벌써 밀려요. 거래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산이 거래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멈춰라. 그냥 돈이 묶인다가 아니에요. 다음 기회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 번째 스텝에서 꼬이면 뒤로 5년이 꼬입니다. 반대로 똑똑하게 첫 번째 스텝을 잘한 사람들은 다음 거까지 흐름이 나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대장 바로 옆에 준대장 단지급으로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서도 2등 전략을 쓰는 거죠. 대장 아파트와 인프라와 교통, 학군을 공유하면서도 가격이 조금 낮은 대장 그림자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 비싸요. 제일 비싼 자산을 나홀로 아파트나 어중간한 아파트 혹은 늙은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남친 혹은 남편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쌍용차를 사고 러브캣 지갑을 사는 겁니다. 중고가가 나오지 않는 물건은 사지 마라. 저는 그거를 10년 내동 평생 금고 억조로 지키고 지냅니다. 저는 평생 1년에 옷을 몇 개 안 사요. 근데 좋은 것만 똑바로 삽니다. 그렇게 산 물건이 10년 가더라고요.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해요. 그 아파트가 아니면 그냥 안 돼요. 인생을 배팅하셔야 됩니다. 인생 배팅의 결과가 뭘까요?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여자분들 이런 마인드 있으실 거예요. 이왕 살 거면 돈 모아서 좋은 거 사야지. 왜냐면 좋은 건 오래 쓰니까. 맞잖아요. 다이소가 다이소 값을 하죠. 물론 요즘 다이소는 내구성이 좋습니다만 명품이 명품 값을 한다는 건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아파트를 나홀로나 오피스텔 혹은 빌라 적당히 하고 기회를 노리는 남편의 말에 속아서 사신 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때리고 싶다. 그 느낌이 아파트를 처음 사는 분들도 마음을 한번 먹으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물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사고 나면요, 다음의 단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상대 위치의 싸움입니다. 대장과 중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런 걸 우리는 입지라고 하죠. 이게 바로 부동산 자산 형성의 진짜 핵심입니다. 2등 단지가 자존심 상하죠?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1, 2등만 팔립니다. 갈아타기 하려면 팔 수 있는 집을 사야 돼요. 대장 옆에 준대장 단지는 여러모로 팔립니다. 왜?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대장을 못 사니까 준대장이라도 살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 가리지 말고 살 수 있는 걸 사라. 일단은 지금 나홀로가 아닌 그래도 단지가 800, 1000세대 넘어가면 일단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갈 수 있는 24평 중 제일 좋은 지역으로 가라입니다. 기다리면 늦어요. 저는 부모 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의 부모님이 IMF, 임원, 코로나 이 3번의 기회 동안 1억, 2억으로 강남이나 마포 아파트를 갭으로 살 수 있는 때가 됐다. 너네 부모님이 이거를 한 번이라도 잡은 사람이면 부모님 말을 들어라. 만약에 아니었다면 너의 길을 가고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에 뭐 하셨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식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때 수익을 났다고 저한테 수익 인증을 하러 보러 오셨거든요. 자, 반대로 부동산 산 사람은요, 엄청나게 더 많이 벌었죠.
시장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말고를 연습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는요 100만 원으로 주식이라도 사냐고 저는 역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연습이 되신 분들은 20억짜리든 30억짜리든 지릅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이 안 된 분들은요 똑같아요.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투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대신 더 크게 돈을 벌어서 멘징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이나 적금 얘기하시면 또 우리 엄마한테 그런 것만 배웠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버는 걸로 집값을 넘어가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연봉 3억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10억 이상짜리 아파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10억짜리 아파트의 상승률 대비 연봉 3억 분과 수익률이 같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연봉 3억짜리 분은 무료 세금을 억대로 내실 거 아닙니까? 도로 구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10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혹은 10억 이상 아파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연봉 2, 3억인 분들과 솔직히 동일한 상태인데 문제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가졌어요? 나 뭐 하나요? 아니요, 저 그 집에 그냥 살고 있는데요. 사는 순간 나와 함께 돈을 벌어줄 굉장히 좋은 러닝메이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집값 상승을 결과적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연봉 3억이 넘어가신다면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그 이하라면 사셔야 됩니다. 자기 수준의 최대한의 집으로요. 저는 정말 권장합니다. 집을 사는 이유는 투자가 아니에요. 남만큼만 되기 위해서예요. 전국에 10억 이상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미 연봉 2억짜리 분들, 3억짜리 분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 정도를 갖고 다음 투자를 하잖아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되면 시간을 쓰지 뭐. 오를 거야 언젠간. 내가 부동산 없이 내 투자만 잘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덜덜덜덜 잘 돼야 될 텐데 떨어지면 인생이 미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준점 해놨죠. 연봉 2, 3억과 10억짜리 집.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단기간 오르길 기다리는 겁니다. 벌써 작년 이번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3억 벌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있잖아요. 코인은요? 2배 됐어요? 3배 됐어요? 수익 나서 부동산 샀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을 봐야 돼요. 벌써 자산을 운영하는 구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시장에 그 타이밍에 딱 와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시간조차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전 주식 투자는 한 20, 30년 했거든요. 근데 느끼는 것 꼭 하나예요. 이런 거대한 장에서요 어디가 바닥인지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합니다. 왜냐면 최상의 상황이 아닌 이상 못 잡아요. 하지만 어느 구간이든 괜찮습니다. 현재 푸 구간이라고 치자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만 들이면 됩니다. 이 구간 어디인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23년에도 얘기했고요, 24년에도 얘기했고요, 25년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디엔가 매수하시고요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뭐가 진행이 되나요? 자, 이 구간부터는 비과세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장특공이나 실거주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에 오게 됩니다. 결국 투자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단타치지 마십시오. 어느 자산이든 지금은 롱텀으로 꾸준하게 갈 자산을 묻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늦었다고 고민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15년, 16년에 강남을 놓쳤네. 서초를 놓쳤어. 5천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샀어. 2017, 18년 1억 더 비싸게 주고 샀어. 19년, 20년 5억이나 비싸게 주고 샀어. 됐고요. 모두 다 현재 자산이 플러스 10억 이상입니다. 지금쯤 3천, 5천, 1억 안 중요해요. 몇 년 후에 5억씩, 10억씩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 어디에선가 매수해서 이 정도쯤에서 그냥 매수하시고요. 이 정도쯤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웬만해서는 다 수익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더 올랐다, 1억 더 올랐다, 2억 더 올랐다. 지금 이게 작은 걸걸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놓치고 나면요 더 가면 더 가지 덜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 23년에도 다들 하셨고요, 24년도 다들 하셨고요, 25년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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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계속 이 상태예요. 못 따라잡는 나를 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내 자산, 내 것을 만드는 순간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시장보다 먼저, 남보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